다주기초이론 7강 십성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일간 왕세에 따른 심리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일간이 등령을 하고 일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왕하다 그러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자신만만해하고 자기 위주로 하고 자기가 이제 힘이 세는 거죠. 세니까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또 매사에 자신만만하고 그다음에 힘이 세니까 남을 지도하는 지도 능력도 뛰어나죠. 그다음에 정신력도 강건하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강하니까 굳이 남하고 화합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등령도 못하고 일제 뿌리도 없으면은 자기가 이제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의 의식을 많이 하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이제 웬만하면 규칙을 준수하려고 그러고, 규칙 준수 안 했다가 남한테 또 당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자기 혼자 힘으로 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합을 이제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소심해지고, 사람의 어떤 피해 의식 같은 게 있는 거죠. 이제 겁제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은, 겁제는 사실 장점으로 따지면 이제 목표의식이 있고 도전 정신도 있고 자기 보호를 하고 군명성실하고 급속 발전한다. 그 겁제가 이제 좋은 점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겁제가 있어야 우리가 뭐 히말라야라든지 남극 같은 데 탐험하는 사람들이 겁제가 있어야 어떤 목표 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겁제가 이제 살을 잡을 경우에는 급속히 이제 발전하게 되죠. 그럼 귀와 부를 같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겁제의 어떤 단점으로 보면은 겁제는 어떤 욕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욕이 있어가지고 항상 폐를 일으키죠. 그 다음에 이제 겁제도 이제 본인이 이제 강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오만하고 독선으로 흘릴 수가 있고 이기주의로 갈 수 있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외골 쓰고 그 다음에 급속태보. 그러니까 겁제가 죄를 쳐가지고 하면 재물과 함께 급속히 이제 뭐 망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겁제의 어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겁제도 사주내에서 판단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견은 일단 겁제는 이제 욕심이 많아서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강한데 이제 비견은 그에 비해서 남하고 평등한 거죠. 평등. 내가 하나 가지면 너도 하나 갖고. 근데 겁제는 아까 나는 두 개 가져야 되고 너는 하나밖에 가지면 안 돼. 이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견 있는 사람은 남하고 협동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이제 서로가 선의의 라이벌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견 있는 사람은 자존감도 강합니다. 또 남을 또 배려하는 부분도 있어서 인덕도 있고요. 대신 이제 평등하다는 거는 또 윗사람도 이제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이죠. 잘하는 것도 아니 나도 그만큼 해. 너만 잘해 나도 그 정도 해 이렇게 하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좀 무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 보는 것도 있죠. 이제 똑같이 나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다 나눠주고 보니까 정작 자기 건 못 챙기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겁제랑 똑같이 이것도 이제 비견도 재를 만나서 재를 패하면은 극단적으로 이제 망하는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견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니까 독불장군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견이 재를 치니까 재는 이제 현실 감각인데 비견이 재를 치니까 이제 현실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자각심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식신의 어떤 장단점은 이제 좀 첫째가 이제 낙천적이죠. 식신 있는 사람은 그렇게 급할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마음이 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름 성실하고 그 다음에 식신은 남을 배려를 잘합니다. 나보다도 이제 남을 배려를 잘하니까 어디서든지 인기를 얻죠. 그 다음에 이제 식신의 가장 큰 장점이 지구력이죠. 뭐 하나 잡으면 꾸준히 하는 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톡톡 튀어나오는 아이디어는 없지만 상관하고 대비해 볼 때 이 사람들은 하나 잡으면 끝까지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식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신은 이제 살리는 기능을 하죠. 식은 이제 뭘 먹인다라는 거기 때문에 보호 본능이 있어요. 식신 있는 사람은 뭘 잘 거두고 이렇게 이제 보살피는 능력들이 좋습니다. 식신이 있어야 뭐 동물도 잘 보살피고 그다음에 뭐 식물도 잘 기르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단점으로 따지면 이제 낙천적이다 보니까 이제 무사한 일로 가는 것도 있죠.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이게 무사한 일 때문에 이제 폐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관은 뭔가 이제 이게 그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 노력하는 데 비해서 이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대로 과거의 어떤 습성대로 하는 게 있으니까 비효율적인 게 많이 있죠. 또한 이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일일이 뭐 간섭 안 해요. 뭐 내가 그냥 뭐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만 하면 됐지 남이 뭐 어떻게 되든 난 관심 없어 이런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길 좋아하니까 약간 저속할 수도 있고 또 관을 치기 때문에 관이 이제 좀 반듯하고 모양 나는 거 아니 그런 거니까 그런 걸 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하고 이제 반대되니까 이제 저속하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자기 편한 대로 사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사람들 대신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지구력도 좋고 집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식진을 깐 사람하고는 싸우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면 끝까지 쫓아가지고 어떤 항복을 받아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집요한 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상관의 장단점은 이제 상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감정적인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인기응변에 능하고 창작 모방, 그다음에 실행력도 이 사람들은 뭐 생각하면 바로 실행을 하죠. 뭐 깊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바로 그것이 잘 되든 안 되든 일단 하고 보는 스타일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기도 좋고 또 감정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상관 있는 사람들이 뭘 그 아이디어라든지 개발 같은 거 하는 걸 잘하죠. 상관에다가 페인, 인까지 깔고 있으면은 어떤 창작 업무에 하면 잘합니다. 소설가나 작가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상관을 깐 사람이 많죠. 그래서 상관은 이제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끼가 있는 쪽에 어떤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변덕 많고 질투가 많고 오늘 이렇게 약속했다 내일이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상관 있는 사람하고 약속을 하면은 그게 항상 틀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실증을 잘 내고 또 무책임한 면이 있습니다. 내가 싫으면 안 하면 돼요. 어떤 책임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내가 싫어서 안 하는데 뭐 이런 식의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금방 실행도 하지만 금방 실증도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이런 상관을 많이 깐 사람들은 어떤 일을 꾸준히 하는 법이 없고 이거 하다 저거 하다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불만만 많고 이루는 게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연발되죠. 그리고 이제 상관경관에서 이제 조직을 깹니다. 그래서 하극상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이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조직을 파괴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언행이 불선하죠.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해서 항상 손해보고 그것 때문에 구설에 오른 사람들이 상관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좋은 작용을 할 때는 참 그 아이디어나 재치 가지고 뭔가를 이루지만 상관이 또 나쁜 역할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그 나쁜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옛날에도 상관을 상당히 참 그 흉신으로 봤습니다. 이게 그 이유가 다 이런 까닭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편재 장단점은 이제 편재의 장점은 이제 능수능란하죠. 사업가적 기질이라는 게 사업이라는 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좋고 그 다음에 신속 판단이 빨라야 되죠. 사업을 하려면은. 그래서 자기 판단이 옳다고 하는 확신도 있고 또 어떤 판단을 내리면은 우유부단하지 않고 바로 판단을 내리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재물에 대한 욕망이 많은 거죠. 이 편재가 있는 사람들은. 정재는 이제 작은 재물인데 편재는 이제 큰 재물에 욕망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리를 추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가성비를 따집니다. 이제 살과 관이 있는 사람은 모양을 따집니다. 그래도 체면이 있는데 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렇게 편재가 있는 사람은 실리 아니 그거 뭐 내가 뭐 투입된 거에 비해서 뭐 우리가 인풋 아웃풋 봐가지고 이익 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실리를 추구하는 게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또 성격도 시원하고 화통합니다. 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뭐 이렇게 째째하게 하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 편제를 깐 사람은
자기 결정이 옳다고 믿고 그냥 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자나 남자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또 빨리 이렇게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단점으로는 이제 그게 아닌가 봐 해가지고 변심을 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속 판단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과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실수가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큰 재물을 또 벌겠다 그러면 또 큰 또 폐가 생기죠. 재앙, 과욕으로 인한 재물의 폐를 한 번씩은 겪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인간미가 상실되죠. 이 사람들은 딱 보는 게 뭐 인간미 따지고 뭐 따지질 않고 실리적으로 따지니까 내가 이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내가 투입한 거에 비해서 그 거둬들일 수 있는 게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인간미가 좀 상실될 수 있습니다. 시원화통한 반면에 또 허세 허풍도 있죠. 또 허세나 허풍이 있어야 모든 게 또 뭐 돌아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게 뭐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겠죠. 그 다음에 정제는 그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이런 사람들은 좀 깝깝하겠지만 어떤 현실의 밑바탕에서 어떤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치밀하고 정확하고 무결주의고 정리정돈을 잘합니다. 대신 단점으로는 조그만 부를 얻으면 이 사람들은 만족하고요. 또 소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전력이 별로 없죠. 그냥 주어진 대로 우리가 이제 은행원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무결주의니까 또 결벽증도 있죠. 치밀하고 꼼꼼하고 깐깐한 성격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다 보니까 남을 또 웬만하면 이제 불신하죠. 저 사람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들도 사람들의 어떤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간의 장단점은 이제 평간이라는 게 극단으로 흐르는 게 많죠. 칠살이니까 어떤 직감에 의존하고 예리함이 있고, 이 촉이 좋은 사람들이죠. 딱 보면 아는, 바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냉철하고 대신 또 나름 청렴합니다. 이런 사람. 칠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존심과 최고를 지향하기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남한테 빌붙질 않고, 싫으면 싫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싫은 거는 다시 그 꼴을 안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도 끝까지 인내하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뭔가 이루려면 이 칠살을 잊고 칠살을 잘 제복을 하면은 이제 큰 공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무관에 이제 이 칠살이 무관이 많죠. 군인, 경찰, 검찰, 뭐 법원, 의사, 뭐 보험 이런 쪽에 죽고 사는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칠살이 있는 사람은 항상 난제에 봉착하는 게 많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은 뭔가 하여튼 어려운 일이 항상 닥쳐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성장을 하는 건데, 어쨌든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칠 일도 이 사람들한테 가면은 무슨 난제든지 하여튼 크고 작은 난제들이 항상 이 사람들 주위에 있습니다. 이건 뭐 팔자소가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대신 이제 잔인하고 이 사람들은 냉정한 부분이 있으니까 군인으로 나가면 맞죠. 대신 이 사람들은 포용력이 부재됩니다. 그러니까 식신처럼 남을 이렇게 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남을 어떤 그 힘으로 제압하려고 그러고 하는 거니까 포용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나 이제 굴림이죠, 굴림. 그다음에 또 살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칠살 있는 사람은 군인, 경찰, 검찰 이런 쪽에서 근무한 사람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관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공무원 스타일을 보면 돼요. 원칙주의자, 공명정대하고 언행이 일치해야 되고 원리 원칙을 추구해야 되고 정의를 추구하고 한번 믿으면 절대 신임을 갖는 사람. 근데 대신 그러다 보니까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죠. 이렇게 말고 저렇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원리 원칙 요걸 따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언행일치도 해야 되겠고, 언행일치가 쉽나요? 그러니까 자기 범민에 또 빠지고, 또 공무원 스타일인 복지부동에도 이 사람들은 하고, 어쩔 수 없죠. 이 사람들은 뭐 원리 원칙을 따질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어떤 융통성을 발휘할 그 공간이 적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주의를 의식해서 내가 뭐 잘못한 행동이 없는가, 항상 그 주의를 의식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예 남이 뭐라 그래서 어때, 난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를 의식하면서 행동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뭐가 조금만 잘못돼도 어떤 패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걸 딛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편제나 칠살이나 뭐 상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고 그걸 또 극복하려고 그러는데, 정관 있는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패를 당하면은, 그래서 공무원들이 무슨 거에 연루돼 가지고 하면 자살하는 수가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게 그 도둑놈 심보가 없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쪽에 많이 빠지는 거죠. 편의는 이제 장고, 그러니까 깊게 생각한다는 거죠. 논리적이고 심사숙고하고 신비주의고 경청주의고 철학적 사고가 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생각이 깊어서 뭐 결정을 제대로 빨리 못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심증도 많고, 그 다음에 잔머리 울려서 술수도 잘 부리고, 자기만의 어떤 상상의 세계 속에서 혼자 잘 놀고, 어떤 일을 결정하려면은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한참 시간을 끌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심증이 많으니까 남에 대한 신뢰감도 없고, 그래서 편인이 좋은 점도 있지만, 편인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사귄다고 보면, 편인이 많은 사람하고 사귀면 그 조금 머리가 아프죠. 보통적인 사고보다는 좀 4차원이라는 사고를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편인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그 반면에 이제 정의는 신뢰죠. 이 사람들은 이제 보수적이고 안정 추구하고 도덕적이고 명목적 신뢰, 교육지향. 이 사람도 한마디로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자기가 착하다 보니까 남도 착한 줄 알고 사기도 많이 당하고, 남을 웬만하면 다 믿고,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면 초등학교 선생님 하면 딱 맞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무력감도 있고 혁신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도전하려고 하는 정신이 좀 약하고, 그 이는 또 식신을 극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죠. 식신이 융통성인데 융통성이 좀 없고, 그다음에 잦은 사기를 당하죠. 자기가 착하니까 남도 착한 줄 알고 믿다가 잦은 사기를 당합니다. 그다음에 교육지향적인 게 남을 가리키는 게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간섭이 심하다는 거죠. 넌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 바른생활면이 얼마나 그게 좋은 얘기지만 매일 듣다 보면 간섭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건지, 그런 점이 좀 단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십성에 대해서 그 장단점을 알아봤는데, 요거 역시 여러분들이 감명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확실히 요걸 암기하시기를, 암기보다도 이해를 하면 돼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성질이 있구나, 이게 이제 사주를 풀다 보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깨닫게 돼요. 진짜 이렇구나라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